안녕하세요. 야채만 넓은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란 채널 액다의 전입니다. 자, 액다의 초심자를 위한 모험을 설명해 지금 스페이스 마린 퍼스트 파운딩 챕터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자, 우주 폭주족, 우주 몽골군, 히하, 붕붕, 화이트 스카 설명입니다. 자가타이칸이랑 화이트 스카 설명인데, 약간 동양인 쿼터제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의외로 근본이 있죠. 몽골은 동양인 쿼터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몽골 관련된 거는 얘네가 화이트 스카라는 애들이 몽골과 징기스칸에서 많이 따왔죠. 그런데 몽골이 동양의 쿼터제냐? 개인적으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것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독도는 우리 땅, 소라 아오이는 우리 모두의. 제가 처음에 워해머 입문했을 때 얘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얘네 프라이마크가 자가타이칸이죠? 나 자가타이칸이랑 프라이마크도 몰랐고 화이트 스카도 몰랐어. 그래갖고 이거 나중에 그 동양인 전용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의외로 또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단지 인지도가 없었을 뿐이야. 아, 근데 이제 최근에 2015년인가? 2014년인가? 하여튼 그때 2014, 15, 16년쯤에 소설이 나왔죠. 자가타이칸과 관련된 호르세롯이라던가 자가타이칸과 관련된 소설이 나와갖고 이제 꽤나 매력있는 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네 그냥 대충 우주 몽골군 아니야? 그랬는데 꽤나 합리적이고 매력있는 집단으로 바뀌었다. 특히 자가타이칸조차도 대충 우주 버전 징기스칸 아니야? 그랬는데 꽤나 깊은 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액다의 내면과 액다의 실질적인 모습은 아이언 워리어와 그리고 페트라보 같지만 액다가 실질적으로 되게 동경하고 액다가 궁극적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스카, 그 중에서도 자가타이칸 같습니다. 굉장히 리버럴하거든. 자, 이거는 입문자, 초급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워해머를 좋아할 뿐이지 잘 몰라요. 워해머 족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과정에 있어서 과장이라던가 오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도 있고요. 잘 모르니까 헛소리하는 게 많아요. 틀린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뭐 인터넷에 렉시카놈이라던가 나무위키라던가 아니면은 뭐 디신사이드의 블랙라이브 갤러리라던가 아니면은 코덱스, 룰북, 게임서클숍에서 발매한 그런 소설들, 그런 책들 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는 여기서 얻으면 안 돼요. 화이트 스카를 이야기하려면 그들의 프라이마크인 자가타이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가타이칸, 액다가 좋아하는 프라이마크가 누가 있나요? 싫어하는 프라이마크 하면은 한 트럭이 나오죠. 액다가 싫어하는 프라이마크는 누군가요? 아마 나 다 싫어할걸? 액다는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데, 액다가 그럼 좋아하는 프라이마크는 뭔가요? 라고 하면은 엄청 좋아하는 프라이마크는 없는데 페트라보라고 할 뻔했네. 자가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진 인물 중에 하나예요. 자가타이칸의 과거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자가타이칸의 과거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프라이마크들이 18번 곡 나오고요. 에르다의 트롤짓으로 그 배양포드 캡슐이 사방, 일단 그 18번 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반에 자가타이칸의 인생은 징기스칸의 인생, 태무치는 인생이랑 빼다 밝았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설명해야 되나? 왜냐면 액다의 전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SF 매체를 좋아하시거나 전쟁사나 아마 역사를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징기스칸 관련된 거는 뭐 거의 교양 아니냐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프라이마크를 얘기하면 뭐해? 18번 곡 등장, 에르다의 트롤짓, 생물학적 어머니였던 에르다의 트롤짓으로 자유로운 너희의 인생을 찾아 하고서는 꾹 해갖고 프라이마크의 배양포드 캡슐이 카렐과 그리고 카카로트처럼 퍼벙 해갖고 전 우주로 가죠. 그래갖고 자가타이칸도 그 중에 하나였고, 자, 어디로 떨어진다?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문두스 플라노스라는 행성에 떨어지는데, 문두스 플라노스는 제국에서 붙인 명칭이고요. 현지인들이 있죠. 현지인들은 초고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초고리스. 그래서 문두스 플라노스? 그게 뭔데 이 씹더가? 이거 초고리스야. 그렇게 앞으로는 초고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초고리스라는 행성에 떨어졌는데, 이 초고리스라는 행성은 어떤 행성이었냐? 그냥 몽골 초원이에요. 바다와 초원이 넘쳤다. 몽골이 행성째로 있어. 기술 수준은 이제 막 화약병기가 등장한 그런 행성이었습니다. 다른 프라이마크들의 행성은 문화는 그리스라던가 문화는 로마라던가 하여튼간 뭐 적당히 문화적 수준은 고대 국가와 비슷하지만 기술 수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업시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초고리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뭐야, 그냥 몽골 초원에다가 이제 막 화약병기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초원에 있는 유목민 부족과 문명 국가들이 서로 이제 여러가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고, 자, 그 중에 옹칸이라는 부족의 지도자에게 자가타이칸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프라이마크들 맨날 그거잖아. 18번 곡 있잖아.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그래갖고 옹칸이 자가타이를 딱 보더만 이 새끼 보통이 아니다.
좀 오토바이 좀 타게 생겼는데 그래갖고 자가타이를 거둡니다. 이름은 몰랐죠. 그러니까 온칸이 인자 입 많은데 아들이요. 그래갖고 니는 인자 자가타이요 하갖고는 자기 양아들로 키웁니다. 양아들로 키우는데 태무친이랑 똑같습니다. 징기스칸이랑 똑같아요. 어렸을 때 자가타이가 어렸을 때 입양되고 나서 얼마 안 된다는 건 몇 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프라이막스는 기본적으로 한 5살쯤 되면은 중고딩 같은 체격을 가지고요. 10살쯤 되면 이미 완벽하게 장성했거든요. 이 자가타이와 온칸의 부족이 경쟁 부족에게 통수당해갖고는 부족이 거의 멸살 그리고 멸족을 당합니다. 멸족당해갖고 자가타이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징기스칸도 똑같죠. 징기스칸도 아버지가 그 상대 경쟁 부족에 사망하고 악착같이 살아남아갖고 결국에는 부족을 규합해갖고 여기저기 다 부족들 다 통합하고 다 족치죠. 그래서 자가타이칸은 이제 여기서 자가타이칸의 성정이 나오는데, 자, 자가타이칸은 나는 커서 거대한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 초원을 통합할 것이다, 그러한 비전이라던가 그러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아, 나는 원수 새끼들만 족치면 돼. 그래갖고 어린 자가타이칸, 그리고 자가타이칸의 인생 전체는 뭐다? 배신자 새끼들, 나에게 축창 꽂은 새끼들한테 복수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하나하나 족칩니다. 여자와 죽이는 아이고 남자는 가라 그래갖고 싹 다 족칩니다. 자가타이의 이제 목적과 자가타이의 인생 철학은 누군가 자기를 좁히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해서 응징을 한다는 거지, 세상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라던가 거대한 대제국을 만들 것이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가타이가 자기 건드리는 부족들 때리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야, 저 새끼 무서워 그래갖고는 서로 연합을 해갖고는 자가타이의 부족을 공격해. 그러면은 자가타이는 뭐지 씨발?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공격하지? 그렇게 싸워요. 싸우면은 또 이제 소문이 점점 커집니다. 저 새끼 사륙 머신이라고 하더라, 저 새끼 피해 굶주린 살인마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예방 전쟁 차원으로 선빵 때립니다. 그래서 그 몽골의 그 동유럽 정벌 보면은 칼카강 전투 있죠? 실제 역사에서 제베랑 수부타이가 키예프 공국 러시아 쪽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실제 역사를 말하자면은 지나가는 길인데 키예프 공국을 비롯한 루스에 있는 애들이, 몽골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저 새끼들 사륙 머신이라고 하던데 저 머나먼 호라즘도 전부 다 족쳐버리고 그랬다는데 이 새끼들 미리 선빵을 때릴까? 그래갖고는 이제 루스가 먼저 몽골을 선빵을 때리거든요. 사실 제베라던가 수부타이 같은 그 몽골군은 러시아까지는 왔는데 침략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지나가는 길이었단 말이야. 지나가는 길이고 저희 지나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지나가는 길인데 얘네가 지나가는 길마다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여자와 죽이는 아이고 남자는 겁나다는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래갖고는 수많은 공국들이 모여갖고 키예프 공국 중심으로 그 두루지나 같은 애들 기사를 데려갖고 몽골을 먼저 선빵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몽골은 때렸어? 그래갖고는 이건 정당방위다 하고서는 이제 몽골이 루스에 있는 그 공국들 존나 패죠. 그런 것처럼 초고리스에 있는 수많은 이제 문명 국가들과 수많은 부족들이 지들이 먼저 선빵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방 전쟁처럼 그 몽골처럼 다 먹습니다. 예, 몽골처럼 다 먹는데 이때 이제 자가타이칸이 좀 현타에 빠지죠. 그 초고리스 생성을 이제 완벽하게 다 먹어버려요. 자가타이칸이 초고리스 생성을 완벽하게 다 먹어버리는데 이제 뭐함? 퍽퍽. 자가타이의 목표는 자기한테 선빵 때리는 새끼들에 대한 보복과 그냥 초원을 질주하는 게 목표였지 세상을 정복하던가 약탈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막상 먹고 나니까 이러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은 칸이라고 불리거든요. 몽골이랑 똑같습니다. 대칸, 칸 그렇게 불려요. 그래서 칸이시여, 초고리스의 정복자시여,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자가타이칸 입장에선 이게 아닌데? 그랬단 말이죠. 그 자가타이칸 입장에서는 이제 뭐함? 그러고 있는데 마침 황제가 초고리스에 딱 도착합니다. 초고리스에 딱 도착하는데 자가타이칸은 올컨이 잘 됐다. 첫 번째로 황제의 전력이 존나 센 걸 알고 있었어요. 자가타이칸은 이게 사리분별 정말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비롯한 제국의 규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깝쳤다가는 우리 몰살각이다. 그 두 번째로 황제가 이제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해주죠. 야, 대성전 하자. 대성전. 자가타이칸이 떨어진 행성인 초고리스는 이제 막 화약이 발견됐다 그랬죠. 이제 막 화승총 나왔을 시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없습니다. 말 타고 다닌단 말이야. 말 타고 이제 기동전하고 수험전술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황제가 뭐가 좋아? 황제가 히하! 8기통 엔진 가지고 있는 찝차 아니면은
그 뭐야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 가져온 거야. 와 스발 말보다 더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에 껌뻑 죽죠. 야 대성전이다. 요시! 자가타이칸은 자기의 따까리 중에 한 명을 이제 초고리스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초고리스에 있는 수많은 이제 자기 따까리들과 함께 대성전을 떠나오도록 합니다. 자가타이칸은 황제를 따라서 대성전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당시에 5군단은 그 화이트스카 아니었어요. 화이트스카가 아니라 스타헌터였어요. 스타헌터라는 애들인데 그 친구들 인수합니다. 그 친구들 인수해갖고 이제 가르칩니다. 가르쳐갖고 기동전의 대가들입니다. 이 친구들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각계전투합니다. 우르르 몰려가갖고 좁히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냥 중대별로 가짜 핵처모 해갖고는 행성 정찰해요. 행성 정찰해갖고 그 주요 시설 파괴하고 아니면은 그 행성 정찰하면서 나왔던 정보들 뭐 다크엔젤이라던가 아니면 뭐 루나 울프즈라던가 다른 이제 스페이스 마린 군단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자 우리는 하늘 일을 했으니 떠난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화이트스카들 얘는 이제 다른 행성으로 가요. 다른 행성 가갖고 부릉부릉 해갖고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열심히 정찰합니다. 정찰해갖고 정찰 정보 인류제국한테 줍니다. 그럼 다른 군단들이 와갖고 몰살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대성전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가타이칸과 황제의 관계는 요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서로 어색해. 약간 묘하게 5월 동주야. 이거 너무 골 때리는데? 그 서로 척진 일 없거든요? 황제가 노골적으로 자가타이칸을 홀대한다던가 개질할 떤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가타이칸도 뭐 황제한테 딱히 원한진 건 없어요. 근데 그 서로 어색해 관계가. 왜 어색해? 살고 있었던 초고리스 있죠? 초고리스에 있는 유목 부족들은 일찌감치 워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워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카오스는 모르지만 워프 너머에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프에 대해서 황제가 숨긴단 말이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워프라던가 카오스의 존재 아는 것만으로도 걔네들의 힘이 증가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황제가 프라이마크들한테 조차도 워프라던가 카오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가타이칸 입장에서는 분명히 황제가 사이킥 능력 쓰고 있거든? 황제가 분명히 워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 근데 입국 닫고 있는 거야.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가타이칸 입장에서는 자가타이칸은 굉장히 시니컬하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가식 떠는 게 다 보이는 거야. 황제가 어떠한 자기의 새로운 프라이마크라든가 자식 보면은 되게 좋은 말 해준다든가 섬세하게 대주거든요? 근데 그게 그 프라이마크를 회유할 목적으로 프라이마크를 도구로 쓸 목적으로 가식 떠는 게 자가타이칸 입장에서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황제 입장에서는 황제는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죠? 다른 프라이마크한테 가식 떨고 있는데 자가타이칸을 쓱 보면은 자가타이칸이 그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걸 황제는 그걸 또 눈치로 챕니다. 자 들어가자 리만러스야. 자 들어가자 코락스야. 이래갖고는 자기가 위선 떠는 걸 자가타이칸이 간파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너무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뭔가 서로 배신할 그건 아니거든? 아버지가 날 배신했어! 아들아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둘은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안 맞아. 그냥 관계가 안 맞아. 서로 그 가식 뿌리고 그 반골 기질 있는 게 서로 너무 눈에 서로 티가 나는 거야. 세상에서 너무 어색하죠 둘이. 그리고 자가타이칸 입장에선 그랬습니다. 그 뭐야 임페리얼 투루스라 그래갖고 황제가 나는 신이 아니야.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니고 과학적 사실과 합리에 기반해서 행동해야 돼. 미신 같은 거 믿지 마 이 새끼들아 그랬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죠. 황제가 외모부터 이미 자기가 신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정을 했고 뒤에 막 아우라 같은 거 나오거든요. 사이킥으로 일부러 사람들한테 일부러 사이킥으로 더 막 신과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꾸민단 말이야. 근데 자가타이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이킥으로 왜 자기를 신처럼 묘사를 하면서 왜 남들한테는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거기서 꽂고요. 두 번째로 워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해라. 임페리얼 투루스 그랬는데 지는 워프 마법 존나 쓰는 거야. 사이킥 에너지 워프 마법을 존나 쓰는데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서 사이언스에 입각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오 황제폐하 위대해 그러는데 자가타이칸은 그 워프라던가 사이킥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응용을 한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아니 저건 누가 봐도 마법이라는 거 사이킥 정령의 힘을 쓰는 건데 뭔 과학이야 미친. 카이스트 교수가 점집 다닌단 말이야. 진화생물학자가 무당집 다니고 교회 장로야 장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근데 황제는 또 저 새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걸. 근데 딱히 배신은 안 하고 있고 자가타이칸의 미담과 황제와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니키아 공의회가 되게 대표적인 사건이죠. 니키아 공의회 뭡니까? 제가 프라이마크 설명회 때 말씀드렸죠.
자, 사이킥과 워프의 존재에 대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킥과 워프의 존재가 공론화가 되고 스페이스 마린 중에 워프와 사이킥을 다루는 마법을 다루는 병과 라이브러리안을 추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견이 갈리는데 그때 마그누스 더 레드가 이제 열심히 사이킥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우전드 선 설명회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때 니키아 공의회 때 어디랑 나뉘어? 사이킥 찬성파랑 반대파가 나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자체가 황제의 큰 그림이었단 말이지. 마그누스 담궈버리려고 사이킥 못쓰게 하려고 담궈버리려는 황제의 큰 계획이었는데 일단 자가타이카는 황제의 그 더러운 술수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톰시어라 그래갖고 화이트 스카는 일찍이 예전부터 스페이스 마린이 되기 전부터 초거리스인이었을 시절부터 유목민이었을 때부터 사이킥 쓰고 다녔단 말이야. 장애인들 입장에서 상관이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니키아 공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자가타이칸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게이 예수게이라고 자가타이칸의 그 친우 있어요. 사이컨데 사이커 라이브 그 저기 마법사인데 예수게이가 여기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거 우리 뿔찌찌의 마그누스는 아무튼 마법 좋습니다. 여러분 마법은 바로 마법은 바로 인류지국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는 이랬는데 자 화이트 스카라던가 우리 예수게이는 워프의 문제점이라던가 워프의 유용성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우리 뿔찌찌 마그너스는 무조건적인 워프의 남용 결코 워프 이거였단 말이죠. 근데 화이트 스카라던가 화이트 스카의 예수게이 그 게이 아니 게이게이야 그 화이트 스카의 예수게이와 자가타이카는 이 일찍이 워프의 그 위험성과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되 조심히 쓰자. 그러니까 어떻게 남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명확한 통제 하에 워프 공격이 잘 먹히는 대상 우리의 적들에게만 쓰자. 근데 이거는 엄숙하게 철저하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워프 공격이 잘 먹히는 대상한테만 쓴다. 악마라던가 워프 속의 존재는 이제 사이킥 공격을 해야 공격이 잘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황제 어떻게 조까 조까 응 아니야 응 아예 쓰지마 새끼들아. 아예 라이브러리안 마법 사이킥 쓰지마 이 새끼들아. 아예 전면 금지야. 그랬는데 뭐 여기서 자가타이칸과 다른 프라이마크들의 관계가 좀 알 수 있는데 자가타이칸은 누구랑 친했느냐. 일단 호루스랑 친했습니다. 호루스랑은 꽤나 많이 친했어요. 호루스가 굉장히 사교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었고 호루스도 자가타이칸에게 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기니우스는 애초에 모두와 친했고 그 다음에 누구랑 친했느냐. 마그누스랑 친했습니다. 마그누스랑 왜 친했느냐. 일단 마그누스 애가 모자라서 그렇지 애는 착해. 첫 번째로 그렇고 둘 다 사이킥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 있습니다. 워프에 대해서 둘 다 의견도 같고 뭐 이해도 일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뿔찌찌의 마그누스와 그 자가타이카는 꽤나 둘이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둘이 돈독한 관계였고 이 세 명의 프라이마크와는 친했습니다. 자가타이칸이. 호루스가 명령을 내리죠. 촌닥스 행성계 가갖고 우리 옥스들을 조져라. 지금 야 히하 신났죠. 지금 이거 뭐야 바이크 타고서 오크 열심히 그냥 바이크를 그냥 깔아버리면 충분합니다라고 바이크로 지금 오크를 밀어오고 있죠. 촌닥스라는 행성계 가갖고 오크를 토바치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촌닥스 행성계가 어디 있냐면은 엄청 멀리 있어요. 워프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될 정도로 꽤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는 매체에 따라 달려요. 이게 호루스 에러시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호루스가 자가타이칸이 배신을 안 할 것 같아갖고 이 촌닥스로 미리 그냥 외부로 뺑뺑이도 몰래보냈다. 일부러 자천시켰다. 이러한 의견이 있고요. 다른 하나로는 호루스랑 자가타이칸이랑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루스가 정치적으로 정무적 판단으로 자가타이칸은 자기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이거든요. 타락하기 전이라서 꿀 빠는 대로 보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애매하게 묘사가 돼갖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견이 갈립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매체마다 다 의견이 달려요. 이게 호루스가 자가타이칸이 배신을 안 할 것 같아갖고 좌천시켰다라는 의견이랑 아니면은 이미 그건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자가타이칸은 이미 호루스랑 친해서 자기 라인이었기 때문에 좀 꿀 빠는 라인으로 보냈다 그러는데 절대 꿀 빠지 않았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꿀 못 빨았어요. 굉장히 먼 격지로 갔고 그다음에 오크들이 씨발 이게 오크랑 싸우면 거의 소모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질이 멸렬한 싸움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교수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고선 이제 촌닥스에서 촌닥스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호루스 에럿이 터지죠. 호루스 에럿이 터지는데 자가타이칸은 이제 오크들 거의 다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너무 변방이 있었어요. 그 변방에 있다는 스페이스 뭐 울트라마린 그 변방에 있던 다크 엔젤들보다도 너무 변방이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크들 거의 다 잡아내니까 호루스 에럿이가 터졌죠. 근데 자가타이칸에게서 메시지가 2개가 옵니다. 자가타이칸이 메시지가 2개가 오는데 첫 번째 호루스의 메시지. 그 배신자들이 생겼다. 리만러스가 마그누스 뿔찌찌를 공격을 한다더라. 그 미개인 새끼, 야만이 새끼, 언젠간 내 사고 칠 줄 알았어. 그 형제여, 나와 가장 친한 나의 라인, 호루스 라인인 우리 자가타이어, 빨리 그 페로스페로 가갖고는 그 마그누스를 구해주게. 그리고 배반자 리만러스를 당장 좁혀게. 첫 번째 그건 그거였고, 두 번째로 로갈도나트의 전령이 오는데 호루스가 배신했어. 당장 지구로 와라. 청와대로 당장 와서 지구를 지켜라. 아버지를 지켜라. 명심해. 호루스가 배반자야. 이럽니다. 메시지가 2개 와갖고는 자가타이는 벅벅. 평소에 호루스랑 친하게 지냈단 말이지? 리만러스도 평소에 행실이 좀 그랬거든. 가짜 관계였잖아. 리만러스 컨셉 중이었잖아. 그리고 가장 자기랑 친한 프라이마크 중에 하나인 마그누스를 공격했다는 거야. 아니, 마그누스 금마가 왜 배신을 해? 애가 모자라서 그렇지. 마그누스 애가 착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자기랑 가장 친한 프라이마크인 호루스의 명령을 따라서 가장 친하지만 모자란 그 마그누스를 구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은 돌덩이가 야 좆됐어, 빨리 지금 청와대로 와, 아버지가 좆됐어, 호루스가 배신자야, 이러는 그 로갈돈의 그 말을 따를 것이냐. 근데 뭐 당연히 전자로 믿겠죠. 당연히 결론을 내립니다. 그 알파리전이랑 알파리오스의 호루스가 명령 내린 게 그거였거든요. 호루스가 명령 내렸던 게 알파리오스의 알파리전과 함께 마그누스를 구원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가타이칸이 결론을 내린 게 알파리오스의 알파리전과 함께 마그누스를 구하러 간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알파리전이랑 합류해요. 알파리전이랑 합류하는데 몇몇 분들은 알파리전이 간지난다고 하고 멋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극한의 컨셉 중이라서 별로입니다. 저는 알파리전. 자가타이칸이 우회전을 하면은 갑자기 알파리전의 함선들이 똑같이 우회전해갖고 길막을 합니다. 히히히! 못가 이질을 합니다. 이 새끼 왜 이래? 그래갖고 자가타이칸이 뭐야 하고선 좌회전을 하죠? 그럼 알파리전의 함대가 히히히! 못가 하고서 똑같이 좌회전해서 길막을 합니다. 이 새끼들 뭐야? 하갖고는 머리를 벅벅 긁죠, 자가타이칸이. 그러면 알파리전 똑같이 머리를 벅벅 긁습니다.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 알파리전은 히히히! 못가 이질할만 하는 거야. 뭐야 이 새끼들! 그러면 똑같아, 알파리전이 똑같이 뭐야 이 새끼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안되겠다, 싸하다. 그래서 자동차를 함선을 청와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청와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알파리전이 가만히 있는 거야. 리만러스와 마그누스가 있는 페로스페로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딱 돌리죠? 그러면 갑자기 알파리전이 히히히! 못가 또 이질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뭔 개짓거리야 씨발, 무슨 짓인가 형제요? 그럼 알파리전이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게 릭트의 릭트인가? 이게 홀리테라로 가지 말고 페로스페로로 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지. 평소에 알파리전 하는 짓거리 보면 힙트롤짓 같은 거야. 평소에 알파리전 하는 짓거리가 이게 반란을 하겠다는 건지 뭐야 싸우자는 거야? 아니면은 거길 가지 말라는 거야? 뭐야? 나한테 싸움을 걸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청와대로 가라는 거야? 아니면 마그누스를 도와주라는 거야? 아니면은 마그누스를 도와주려는 나를 막겠다는 거야? 스벌? 평소의 행실이 알파리우스라던가 알파리우스의 평소 행실이 바랐으면은 이게 자가타이칸이 걱정을 안 하겠죠? 고민을 안 하겠죠? 근데 자꾸 히히히 컨셉질하니까 꺼져 이 새끼야 해갖고는 어떡해? 자, 얘 뭐라 그랬어요? 화이트스카 극한의 기동성을 추구하는 애들입니다. 극한의 기동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함선이란 거 오토바이도 그냥 장갑대. 그래갖고 부스터 쓰게 해놔. 속도 그냥 씨발 난 속도만 즐기면 돼. 시속 200km 300km 기본으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알파리전이 컨셉질하는데 아쉽게도 화이트스카의 함선보다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예, 컨셉질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럼 길 막고 있던 알파리전의 의도는 뭐였느냐? 지들도 야 우리 여기 왜 막고 있음? 나도 모름. 벅벅. 그랬을걸요? 알파리전 내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알파리전이 이때 왜 화이트스카의 길을 막았느냐? 몰라 씨발. 지들도 몰라. 문제가 그거야. 그냥 역사가들이라던가 뭐 우리 팬들은 모를 수가 있잖아. 근데 알파리전 본인들도 몰라. 근데 뷰딱들이 막을 거면 제대로 막든가. 히히히 못 가는데 화이트스카가 훨씬 빨랐습니다. 뭐가 이 새끼들 해갖고는 바로 그냥 딱 저기 자리에 앉아갖고 착착착 뭉
하니까 그냥 드리프트 도쿄 드리프트를 빡 해버리니까 알파리전이 못 막아. 드리프트 쓰고 축축축 푸쉬 하고 부스터 팍 쓰니까 알파리전이 오 화이트 스카가 우리의 포위막을 뚫었는데요? 이제 뭐함? 벅벅. 이는 현대사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스페로에 도착합니다. 프로스페로에 도착하니까 과연 호루스의 말대로 했죠. 그 스페이스 울프랑 알파리전이 갑자기 또 맞붙어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마그누스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마그누스랑 사우준드 선즈 애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스페이스 울프랑 알파리전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자가타이카는 또 여기 오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누가 충성팔까? 리만러스 이 새끼. 그 리만러스도 평소에 그랬잖아요. 리만러스도 컨셉 중이잖아. 이 새끼 야만인 척하는 지식인이잖아요. 이 새끼 그래서 이것도 컨셉질일까? 근데 하필이면 알파리전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벅벅. 그래갖고 리마너스가 도움치죠. 리마너스가 자가타이 화이트스카 여기다 여기 스페이스 울프를 도와줘. 반란이다 반란 그러고 있는데 자가타칸이 딱 가더만 까놓고 말해서 너 지금 그게 컨셉질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 누가 충성파고 누가 반란파인지 모르겠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지옥에서 만나자. 뭐 대충 여기서 살아남았으면은 뭐 대충 충성편과 증명이 되겠지. 우리 나중에 보자. 그러고서 그냥 쌩깝니다. 가라. 다음에 봤을 땐 아군이다. 그래갖고 그냥 스페이스 울프랑 일반노스 쌩까고 그냥 지나갑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죠.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죠. 그 마그누스의 영혼 파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마그누스의 뭐 양심, 마그누스의 뭐 교만, 뭐 야그누스의 후회, 마그누스의 뭐 분노, 그렇게 마그누스가 여러가지 파편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이거 로갈돈이 말한 게 맞나 본데? 개소리 같은데? 누가 봐도 타락했음. 심지어 워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 있다 그랬잖아. 그 워프의 심연을 본 거야. 자가타이가 이거 마그누스가 뭔 일이 났구나. 그리고 호루스가 배신한 거 맞구나. 마그누스의 영혼 파편이 설명해 주거든요. 마그누스 영혼 파편이 호루스가 배신한 거 맞아. 그 다음에 나 지금 좆됐어. 나 좆돼갖고 나 영혼이 지금 사방팔방 찢겼어. 그리고 지금 청와대로 가야 돼. 형 콩지야 여기 좆됐어. 자가타이야 여기 좆됐어. 딱 그럽니다. 그래갖고 저기가 딱 보다 좆됐구나. 자가타이칸이 좆됐고 이거 스페이스 울프가 맞구나. 그리고 지구로 가야 되는구나.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그누스의 파편 없애주죠. 아마 마그누스 파편이 그랬을걸요. 마그누스 파편이 날 좀 키우미 그랬을걸요. 테라로 간다. 지구로 간다 하려고 그러는데 똑똑똑 누가 옵니다. 누구지? 개십장 똥꾸릉내가 나는 거야. 이 냄새는 모타리온이 등장합니다. 모타리온이 등장해갖고 어이 자가타이 왔구만. 그 호루스랑 너 친하게 지내잖아. 호루스한테 얘기 들었지? 그럽니다. 그렇고 뭔 개소리 무슨 말씀이시죠? 그 반란하기로 했어. 너 뭐 마그누스랑도 친하고 나랑도 관계 나쁘지 않았잖아. 호루스랑 너랑 사이 좋았잖아. 그래서 그 지금의 제국은 썩어서 우리가 뉴 엠파이어로 하기로 했어. 반란 파티다. 우리 같이 반란하지 않을래? 딱 그럽니다. 그래갖고 자가타이칸이 물어보죠. 그 누구누구가 파티하기로 했는데 반란 파티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모타리온이 입이 방정이었죠. 이거는 액다의 창작입니다. 참고로 나 모타리온을 비롯해서 페트라보 있고 앙그론 있고 로가 아우렐리안 있고 펄그림 있어. 야 어때? 너도 여기에 끼지 않을래? 그러니까 자가타이칸이 그 멤버 얘기를 듣다만 아니 니들끼리 잘해봐. 망해가는 집인 걸 간파하죠. 패끝들이랑 조별과제하라는 거야. 이건 액다벅스의 창작입니다. 액다벅스의 창작인데 참여하지 않게 되는 반란을 거부하는 계기냐 그건 아닌데 자 모타리온 얘기죠. 바로 나 모타리온 그리고 페트라보 앙그론 로가 아우렐리안 펄그림 위대한 형제들과 위대한 반란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가타이칸이 머리가 띵해지죠. 잠깐만 이런 애들이랑 같이 반란을 하라고? 꺼져! 니들끼리 잘해봐! 그럽니다. 근데 실제 자가타이칸이 왜 이 제의를 안 받아들였냐면은 모타리온 뒤에서 심연을 봤습니다. 모타리온의 개십장 똥꾸릉내가 예전보다 더 심한 거야. 자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정확히 말해서 이미 모타리온이 그 워프의 그 어두운 면에 귀한 거를 자가타이칸이 그걸 꿰뚫어 봅니다. 예, 정사는 그거예요. 액다버스가 아니라 올바른 정사로는 자가타이칸이 모타리온과 대화를 하고 뭐 하는데 워프의 어두운 면에 잠식된 거를 모타리온이 그렇게 된 거를 자가타이칸이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꺼져 하고선 둘이 웅장하게 일기토 벌입니다. 일기토가 아니죠. 단기 접전이죠. 이때 둘이 결판이 안 납니다. 결판이 안 나갔고 그 모타리온이 크크크 이미 뭐 다 끝났어 이 새끼 하고선 갑니다.
가고 나서 자가타이칸이 이제 뭐함 어쩌지 그러는데 갑자기 자가타이칸의 몸이 내 몸이 이상해 그러다만 갑자기 강제로 텔레포트가 되는 거야. 강제로 텔레포트가 돼갖고 자가타이칸이 뭐야 누가 프라이마크를 강제 소환하지 그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화이트 스카가 두 쪽이나 갖고는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가타이칸이 소환이 된 거야. 자가타이칸이 뭐야 누가 날 강제로 소환했어 함선으로. 이거 화이트 스카의 함선으로 강제 소환된 거거든요. 지금 자가타이칸이 강제 소환됐는데 도착하니까 이 새끼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갖고 야 이 새끼들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네 분이 났어. 네 분의 그 총대가 누구야? 하시크라고 자가타이칸의 형제와도 같은 애가 있습니다. 하시크는 옛날부터 자가타이칸이랑 이게 그 초고리스의 초원을 누비다가 자가타이칸이 대성전을 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같이 스페이스 마린 시술 받고서는 자가타이칸에서 옆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애란 말이야. 2인자까지는 아니고 3인자 정도 역할을 했던 애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무기와라 해적단의 상디 정도, 무기와라 해적단의 상디라던가 아니면 뭐 징배 정도, 조로까지는 안 되고 그 정도 되는 애가 갑자기 애들 선동해갖고 두 쪽이나 갖고 싸우고 있는 거죠. 뭐야 이 새끼들아! 딱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워드베어러의 이 에레부스 있죠? 이게 애가 사교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교를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회 만들기. 이게 얘는 저기거든요? 얘는 워드베어러 소속인데 그 각각의 그 스페이스 마린 군단마다 하나회 만듭니다. 하나회 만들어갖고는 그 호루스님과 함께하면 좋을텐데 그래갖고 우리 군단과 호루스님이 함께하면 참 좋을텐데 그런 식으로 사교들을 만듭니다. 에레부스가 거기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갖고 자가타이칸의 충신이었던 자가타이칸의 그 산지이자 징배였던 하시크가 거기에 감화가 됩니다. 하시크가 감화가 돼갖고는 그 화이트스카 내부에다가 하나회를 만들어놨던 거야. 하나회를 만들어갖고는 그 자가타이칸이 자리를 비운 상태 이제 화이트스카는 호루스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전파를 한 거야. 그랬더만 애들이 다른 화이트스카 애들이 뭔 개소리고 우리는 유일한 프라이마크 자가타이칸만 믿는데 뭔 개소리야 딱 이럽니다. 뭔 개소리지 딱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개꼴 봤죠.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새끼들아 라고 자가타이칸이 하시크한테 얘기하니까 하시크가 얘기하죠. 그 아버지랑 호루스랑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 갖고 저희가 하나에 만들고서는 이제 호루스님과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고 있던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타이칸이 여기서 뚜껑이 빵 열리죠. 야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오냐인 줄 알아? 이 새끼들이 말이야 야 아무리 그래도 씨발 그건 아니지. 화이트스카의 특징이 뭐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유야 자유 인본주의 그리고 그 자유주의가 있거든요. 니들이 뭘 하든 자유야. 뭐 황제를 띠껍게 보든 아니면 뭐 나 프라이마크를 띠껍게 보든 자유야 자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끼들 이건 해도 너무했죠. 사조직을 만들고서는 니들이 뭔데 나랑 호루스랑 뭐 같이 함께 하겠다고 개지랄을 떠는 거야. 우선은 자가타이칸이 개빡쳐갖고 그 자리에서 하시쿠 대가리 뽑아요. 하시쿠 대가리 빡 뽑고서는 그러죠. 다들 똑똑해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둘린 줄 알아. 이 새끼들이 니들 자유를 내가 보장해줬는데 이 경직된 사회에서 이 경직된 그 3만 년대 사회에서 황제를 좋아하든 말든 그거는 내가 터치를 안 했는데 이거는 씨발 선을 넘었지. 지금 호루스네 애들이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니들 워프의 존재도 알고 있잖아. 워프의 어두운 면에 포스의 어두운 면 같은데 워프의 어두운 면을 지금 호루스가 빠져갖고 그 길을 우리 보고 가라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아네 이 새끼들. 그랬더만 수많은 화이트 스카이들이 하시크 대가리 뽑힌 걸 봤죠. 그러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반란이 한 큐에 진압돼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때 그 화이트 스카 내에 그 하나회 있죠. 하나회 애들 중에 대부분은 속죄를 하겠다고 자살 임무로 들어갑니다. 자가타이칸이 용서해주긴 했는데 눈치 보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자살에 준하는 임무에 투입됩니다. 그렇게 투입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일부는 아예 충성서약을 해버렸어. 약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스틱스강에 맹세하는 것처럼 우리는 호루스님에 대한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이중계약한 거죠. 자가타이칸에 대한 충성과 호루스에 대한 계약을 이중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자가타이칸을 따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호루스를 족쳐야 되는데 호루스에 대한 그 맹세를 깨게 되는 거잖아. 뭐 약간 극도의 그 컨셉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 맹세를 깨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살자시킵니다. 걔는 살자시키거나 걔는 진짜 처형을 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한데 여기서 저희가 또 호루스를 배신하게 되면은 맹세의 맹세를 깨게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수수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해갖고 애들 죽여버립니다. 애들 죽여버리고 자 지구로 가는데 이때 배신했던 애들 있죠? 맹세한 애들 말고 단순히 회귀한 애들 이제 지구로 가는데 그 뭐 모타리온 내 데스가드라던가 수많은 반란파이들이 못 지나가게 막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배신했다가 회귀한 애들 있죠? 걔네 그냥 먹이로 줘버려. 먹이로 줘갖고 걔네가 시간 끄는 사이에 자가타이칸의 나머지 절반은 들어갑니다. 그 반란하는 애들이 버림패로 미끼로 들어가갖고 열심히 소모되면서 지구로 가고 있는데 다크글래스라는 게 있었어요. 다크글래스라는 게 뭐냐면은 황금옥자의 원천 기술 같은 겁니다. 황금옥자의 원천 기술 같은 거라서 강력한 사이커가 다크글래스에 딱 앉죠? 그러면 거기서 오 해갖고 기가 쭉쭉쭉 빨립니다. 기가 쭉쭉쭉 빨리면은 뭔가 할 수 있어요. 썸띵 인비지블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면 다크글래스를 이용하면은 엘다의 기술인 그 웹웨이 있죠? 웹웨이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황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반란파이들한테 포위당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역으로 쌈 싸먹힐 수가 있죠? 근데 황궁을 지키러 가야 돼, 화이트스카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포탈을 열어갖고 바로 황궁으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포탈을 하나 열어놓습니다. 다크글래스를 이용해갖고 황궁으로 바로 들어가는 포탈 하나 열어갖고 화이트스카가 지구 대기권 안 거치고 바로 황궁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강력한 사이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화이트스카 2인자 있습니다. 예수게이 스톰시어라 그래갖고 강력한 사이커 그리고 화이트스카의 2인자예요. 자원에서 내가 빠 때리러 들어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강력한 사이커기 때문에 제가 다크글래스에 빠 때리러 딱 들어가면은 저의 그 통제력과 저의 사이킥 에너지로 다크글래스의 포탈이 열릴 것이고 웨베이 포탈이 열릴 것이고 황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게이가 희생을 해갖고 화이트스카 애들이 그 예수게이가 열어준 포탈로 온전하게 황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게이는 어떻게 돼? 사망하고 다크글래스도 이때 파괴됩니다. 황궁에 들어가갖고 이제 테라 공방전을 합니다. 이제 로갈돈이 총지휘관이었죠. 일종의 로갈돈이 총지휘관이어갖고 로갈돈이 우리는 시방 수성이여 그러고 있는데 저기는 달랐습니다. 우리 자가타이칸의 생각은 달랐던 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나가야 됩니다.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그 유격전 펼쳐야 된다. 자가타이칸은 그 얘기를 합니다.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홀리테라 황궁을 제외하고 지구 전체에 있는 민간인들 있죠? 반란군 놈의 새끼들이 열심히 여자와 죽이는 아이고 남자는 있었단 말이야. 충성파 애들을 끌어내는 용도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로 죽이는 용도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민간인들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애초에 화이트스카는 수성전에 쓰이는 애들이 아니야. 기동전에 쓰이는 애들입니다. 기동전에 쓰여갖고 적 보급로 차단하고 적 후방 교란하고 정찰하고 그게 화이트스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수성전은 화이트스카가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적성도 안 맞단 말이죠. 민간인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적의 후방을 교란하겠다. 그러니까 노갈돈이 안 돼! 한 명 한 명이 귀한테 지금 어딜 나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나갑니다. 나가는데 로갈돈을 달래기 위해서 화이트스카가 지금 반이 날아갔거든요. 아까 화이트스카 전체 병력 중에 절반이 배신을 했는데 다시 회개를 했죠. 근데 그 회개한 애들은 그 지구로 가면서 홀리테라로 가면서 먹이로 줘갖고 화이트스카 전력은 지금 절반입니다. 근데 그 절반의 절반은 황궁 경비에 박아놓고 나머지 절반 쿼터로 저기 밖에 나가갖고 유격전한다. 그러니까 로갈돈이 말로는 야 어딜 나간다고 그래 그러는데 생기니우스랑 이제 나중에 로갈돈이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생기니우스 같은 예지 능력이 있죠. 예지 능력 비슷하게 있는데 파편적인 것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가타이칸이 생기니우스한테 그 유격전하러 나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생기니우스한테 그 나의 미래가 보이냐? 지금 황궁 안 지키고 나가서 유격전하는 나의 미래가 보여? 또 생기니우스가 희미하지만 보여 그럽니다. 그래서 어쩌니? 그렇더만 너 죽어. 그러다 생기니우스가 너 죽을 거라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가타이칸이 그래요. 근데 생기니우스가 여기서 하나 덧붙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들과 사람들을 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가타이칸이 오케이! 요시! 토바츠다! 그거 하나면 돼! 많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화이트스카는 가는 거다. 화이트스카의 특징, 자유주의, 리버럴한 거랑 그 다음에 인본주의거든요. 그래! 내가 죽더라도 스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야? 스페이스 마린과 그리고 프라이마크의 목적은 뭐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 제국 시민들을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그거잖아. 로갈도한테도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기니어스가 많은 사람들 구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돼. 와갔다. 와까리 왔어. 그래서 요시 화이트 스카 토바츠다. 그래갖고 충격합니다. 부릉부릉.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냐? 센군 신게키. 모타리온이랑 만납니다. 모타리온이랑 이제 2차전 뜹니다. 아마 뭐였더라? 사자의 관문이었나? 사자의 관문이라는 곳에서 모타리온이 획책을 하고 있다는 걸 들어갔고 이제 모타리온을 따기 위해서 이제 모타리온과 또다시 일기토를 벌입니다. 근데 모타리온과 그 자가타이칸의 1차전은 그냥 서로 약간 비기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모타리온의 똥꾸릉내가 진짜 개십장 똥꾸릉내가 되죠. 안 그래도 똥꾸릉내였는데 그게 진짜 개십장 똥꾸릉내가 된 거야. 왜? 이제 너글의 데몬 프라이마크가 됐거든 모타리온이. 그래갖고 이때는 자가타이칸이 밀립니다. 존나 조 터져요. 그때 나의 손을 거부한 대가를 지금 치러라. 자가타이칸. 그래갖고 모타리온 진짜 존나 팹니다. 진짜 스카펀치 화이트 스카펀치. 그래갖고 모타리온이 존나 팹니다. 그때 자가타이칸이 생각을 했던 게 스발 힘으로는 안되겠다. 전면전으로 붙으면은 카오스 신의 축복을 받았고 나는 그냥 일개 프라이마크이기 때문에 내가 모타리온한테 진다. 그래갖고 자가타이칸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가리 파이팅 들어갑니다. 일부러 그 모타리온이 방심하거나 모타리온이 무리를 하게 어그로 끌습니다. 어그로 끌어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 그 개십장 똥꾸릉내가 더 심해졌다 이 새끼야 하고서는 인신공격합니다. 인신공격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그 타이퍼스 있거든요. 모타리온은 배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카오스에 귀의할 생각은 없었어요. 카오스에 어떻게 귀의하게 됐어? 자기의 아들이었던 타이퍼스라는 놈이 강제로 귀의시켰어. 그러니까 프라이마크가 타락한 게 카오스 신한테 타락한 게 아니라 지 따까리에 의해서 타락이 됐단 말이야. 따까리가 자기 제끼고서는 타락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모타리온한테 은근히 영리입니다. 왜? 자가타이칸 얘기하자. 아이 뭐 너랑 싸울 필요도 없다. 타이퍼스 데려와. 타이퍼스 너 바지 사장 아니냐? 너 그 너글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 거는 말이야. 뭐야 그 너가 한 거 아니잖아. 너가 대장인데 너가 타락한 거 아니잖아. 너 밑에 있던 타이퍼스라는 녀석이 타락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야 사실 데스가드 타이퍼스가 일장 아니냐? 넌 일장 아니지 새끼야. 넌 기수혈을 당했어 새끼야. 뭐 타이퍼스는 기압인데 너는 새끼 기열이야 기열. 그러니까 모타리온 여기서 확 긁히죠. 너가 왜 모사장이라고 불리는 줄 알아? 그 타이퍼스의 바지 사장이잖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속 좁고 옹졸했던 모타리온이 거기서 완전 긁혀버리죠. 기열? 그랬더니 모타리온이 개 긁혀갖고 니가 뭘 한다고 지키는 개새끼야! 그래갖고 갔다가 추진력 턱찍. 그래갖고 모타리온 호르세이러시에서 퇴계. 워프로 갑니다. 그리고 자가타이칸은 스발 살을 주고 뼈를 취했는데 살을 너무 깊게 찔렸어. 갖고 사망. 자 후속대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자가타이칸의 시체를 그 황궁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자가타이칸의 시체를 다시 황궁으로 데려가갖고는 황제랑 인류제국의 1인자와 2인자 있죠? 황제, 이 인류제국의 섭정이었던 말카도르. 그래갖고 둘이서 소생시술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인류제국에 있어서 사이킥 1장 누구? 황제. 2장은 아마 뭐 마그누스 아니면은 저기 섭정이었던 말카도르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둘이 안 붙어봤으니까 일단 마그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사이킥의 힘으로 그 원기용 모으듯이 이렇게 힘을 줍니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죠. 황제가 이런 짓도 합니다. 그래갖고 황제랑 말카도르랑 열심히 길을 나눠줘갖고 자가타이칸이 딱 소생합니다.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요? 안심하세요. 병원이에요. 황제 폐와 말카도르가 지혈제를 썼고 응급수술을 했어. 나 여기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오토바이를 각각 가져다 주시오. 반란군을 막아야 돼. 반란 끝났어요. 호르세이러시 끝났습니다. 뭐? 호르스는 죽었고요. 황제 폐하는 반쯤 시체가 됐습니다. 반란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그럽니다. 로보트기 일리먼이 섭정에 올라가고 다른 프라이마크들도 이제 동의를 하죠. 근데 로보트기 일리먼이 어떡합니까? 파운딩 챕터 하죠. 챕터 나누기로 하죠. 뭐 기존의 스페이스 마린은 집단군 내지 군단 편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권력이 집중이 되니까 무력이 너무 집중이 되니까 분할해야 돼. 챕터 분할해야 돼. 파운딩 챕터 해갖고는 길리먼이 이제 챕터 쪼개기로 하죠. 근데 사실 자가타이칸은 별 상관 없었습니다. 다른 프라이마크들은 로갈돈이라던가 라이오넬 주스니까 지가 뭔데 우리 군단을 쪼개겠다고 지랄하는 거야? 월클인 줄 알아? 그랬는데 자가타이칸은 딱히 별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화이트 스카 자체는 원래 각계준타는 집단이에요. 원래 중대 규모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얘네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맞는 말이야. 그거 길리먼 자유야 자유. 그래갖고
자가타이칸은 길리먼의 그 챕터 파운딩 챕터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무슨 조건을 거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초고리스 있죠? 자신의 고향이었던 초고리스에 다크 엘다들이 나타났고 히하! 고문 파티다! 그래갖고는 다크 엘다들이 건방지게 이 새끼들이 자기의 그 고향 행성을 열심히 약탈하고 해적질하고 고문을 하고 있는 거야. 자가타이칸이 개 긁혔죠? 그 자가타이칸 아까 뭐라 그랬어? 자가타이칸 중요시 여기는 거 첫 번째 자유야 자유 그리고 인본주의. 근데 이유 없이 나한테 족같이 굴었어? 그럼 족같은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 나한테 이유 없이 개같이 굴었어? 그럼 개같은 이유를 만들어주마. 그거거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죠 자가타이칸은. 그래서 다크 엘다만 보면 뚜껑 바로 열려갖고 바로 붕쭈 그런단 말이죠. 자 그래갖고 다크 엘다를 쫓아가는데 이 다크 엘다를 잡는 거를 야샨 캠페인이라고 하거든요. 야샨 캠페인 할 때 자기네 후계 챕터 있죠? 화이트스카와 화이트스카의 후계 챕터들은 일시적으로 묶는다. 다크 엘다를 족칠 때만. 다크 엘다 족치는 거 이 야산 캠페인에만 족치고 그 이후로는 우리 파운딩 챕터 파운딩 해갖고는 각자 갈 길 가자. 그 얘기를 합니다. 붕붕 해갖고는 출격하죠. 출격해갖고 붕쭈 해갖고 다크엘다도 좁힙니다. 다크엘다도 좁혔는데 다크엘다들이 스발 안되겠다 하고서는 외베이 포탈을 딱 열고서는 거기로 쏙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고서는 자가타이칸이 그 외베이 포탈에 자기 측근들이랑 같이 뿅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상태로 외베이 포탈이 슉 하고 닫혀버려요. 그래서 장장 거의 한 10,000년 가까이 자가타이칸은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었나? 죽진 않았을 겁니다. 안 죽고 뭐 했어? 다크 엘다들과 뭔가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게 밈이 이렇게 돌고 있죠 지금. 코모라 나이트에서 열심히 빵개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000년 동안 못 돌아온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가 돌고 있죠. 자가타이칸은 호로세로시 이후에 목표의식이 상실됐어요. 다크 엘다 따라서 외베이 포탈 들어갔죠? 신나게 초원을 누비면서 부릉부릉 하면서 적들의 대가리를 깨고 다닐 수 있단 말이야. 코모라 나이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가타이칸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머 어떡해 우리 영웅이 워프로 들어갔어. 우리 영웅이 실종됐어 그러는데 어허 잠자코 있어라 신입. 그거는 그 순교각이네 순교각. 그런 것처럼 그 영웅각이네 영웅각. 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스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이트스카는 스타헌터즈였습니다. 맨 처음에 황제와 대통합전쟁을 하고 그니까 그 자가타이칸에게 인수당하기 전에 대통합전쟁하고 대성전 할 때 처음 5군단의 이름은 스타헌터즈였습니다. 스타헌터즈고 유라시아 계열 사람들 위주로 모집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스페이스 마린들의 첫 번째 인원 충당은 지구에서 하죠. 지구의 뭐 어디 쪽에서 반란군 놈의 새끼들의 자식들이라던가 아니 뭐 지구의 어디 쪽에 뭐 영의 자식들이라던가 아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 화이트스카는 뭐 의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라시아 쪽에 있는 인물들로 주로 화이트스카가 아니죠? 그 당시 스타헌터즈였죠. 스타헌터즈의 인원 충당은 유라시아 쪽에서 하고 있었다. 몽골, 한국, 중국, 대만 뭐 시작은 에이시안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뭐 백인도 들어오고 흑인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무의미한데 일단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의 프라이마크가 없었죠. 스타헌터즈는 이제 특기할 만한 점이 이게 자가타이칸의 진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어떻게 하냐면은 알아서 뿔뿔이 각계 전투합니다. 알아서 뿔뿔이 각계 전투해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얘네 전법이 뭐냐면은 다른 애들이랑 별로 그 합동작전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에서 대회전에서 합동작전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중대별로 쪼개져갖고 사방팔방 뿔뿔 흩어져갖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적 주요시설 파괴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적의 뭐 주력 배치 주력 뭐 병종 그러한 첩보 활동을 벌인 다음에 이제 그 전면전할 대회전을 할 수 있는 군단이 오죠? 걔네들한테 정보를 딱 줘요. 그럼 우리는 할 일 했으니 떠난다. 그우선 딴 데 갑니다. 딴 데 가갖고 다른 행성에서 똑같이 히하 부릉부릉 해갖고 이제 적 그 후방 존나 좁히고 아니면 이제 정찰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아주 유목민식 전술을 써요. 애초에 자가타이칸한테 인수되기 전에 그랬던 애들이었어요. 얘들은 똑같이 기동전을 하는 군단이 있죠. 블러드 엔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레이븐가드라던가 그런 애들이랑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의 특징은 기계화 보병입니다. 기계화 보병 혹은 기병의 전격전 내지 수험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븐가드 같은 경우에는 메탈 기어 솔리드고 그 다음에 블러드 엔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근접전하죠. 점프팩을 이용한 근접전이죠. 블러드 엔젤 같은 경우. 근데 얘네는 점프팩을 쓴다기보다는 오토바이, 랜드 스피더 그러한 기갑 차량을 이용한
차량과 말을 이용한 기갑 전술을 주로 그 기동전을 주로 합니다. 화이트스카가 점프팩을 쓰느냐? 뭐 쓰기야 쓰겠는데 많이는 안 쓰겠죠? 오토바이예요. 얘는 그냥 무조건 오토바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훈족이라던가 몽골이라던가 여진족이라던가 유목기병 있죠. 수험전세 쓰는 유목기병 있죠. 걔들이랑 똑같아요. 치고 빠져, 치고 빠져, 치고 빠져. 속도에 미친 애들인 건 맞거든요. 속도에 미친 애들인 건 맞는데 일단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드레드노트 자체도 별로 중시하지 않고요. 얘네 드레드노트 쓰지도 않아. 너무 느려 터졌잖아. 쓰긴 쓰는데 거의 사실상 안 쓴다고 봅니다. 드레드노트 거의 안 쓰고. 스카이 문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개명이 됐죠? 개명이 원래 스타운터즈였는데 화이트 스카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에는 이 마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 스카이 문양은 뭐냐, 뭐 번개, 전격전 약간 그런 의미도 있고요. 상처, 스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왜 스카? 왜 화이트냐? 자가타이칸이 있었던 초그리스의 유목민들의 표식이 뭐였느냐?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얼굴에 상처를 낸 다음에 상처가 아물죠. 그 아무는 상처가 흰색으로 뜨잖아요. 흉터가 흰색으로 뜨는 게 그게 화이트 스카란 말이지? 그 의미로 얼굴에 상처 내니까 하얀색 상처가 남았다는 의미로 그 화이트 스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전과 전격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번개 표시로도 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화이트 스카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거는 스톰시어 라이브러리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스톰시어는 뭐냐? 화이트 스카의 라이브러리안입니다. 화이트 스카의 사선임, 화이트 스카의 마법사,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자, 스톰시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스톰시어는 원래 그 초그리스에 있었던 유목민들 있죠? 자가타이칸이 그 몽골 제국 생활했을 때, 말 타고 다녔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일종의 마법사였습니다. 마법사, 현자, 뭐라 그래야 돼? 샤먼 같은 느낌이에요. 샤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일찍이 워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프의, 몽골의 주술사 같은 거죠. 주술이에요, 주술이. 워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몰랐어요. 부두교에 심취하지 말게 그런 것처럼 워프에 너무 심취하면은 그 심연이 나를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 심취하지 알고 정확히 절제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카오스의 개념까지 알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어느 이제 깽깽이들과 다르게 얘네는 사이킥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거 사이킥 아니야? 그거 워프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떤 그 깽깽이들은 룬 마브 이지랄을 했죠. 근데 얘네는 사이킥이야. 맞아. 그래서 그 사이킥 활용도라던가 이해도라던가 아니면 뭐 연구라던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충성파 중에서 흔치 않죠? 충성파 중에서 사이킥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지금의 라이브러리안 체제를 잡아준 게 바로 이 스톰시어와 화이트 스카입니다. 니케아공에 반대했던 그 대부분의 스페이스 마린 군단들이 다, 스페이스 마린 챕터들이 다 라이브러리안 사이킥 능력 쓰는 초능력자들 다 등용했단 말이죠. 근데 그 원형을 만들어준 게 누구? 바로 이 화이트 스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대표적인 철학이 뭐냐? 자유야, 자유. 하던 거 계속해. 인본주의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셀레맨더처럼 극한의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극한의 인본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셀레맨더들은 서윗하잖아. 얘들은 근데 서윗하진 않아요. 서윗하진 않는데 인본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그 호루스에럿이 당시에 자가타이칸의 일화처럼 우리 프라이마크와 스페이스 마린의 본질은 뭐냐? 제국의 신민을 지키기 위한 게 우리의 존재 목적과 본질 아니야? 그랬던 것처럼 인본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야, 자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로브텍 일리먼이라던가 로가 아우렐리안이 화이트 스카에 대해서 굉장히 꼬바했거든요. 화이트 스카라던가 자가타이칸에 대해서 꼬바했습니다. 왜? 황제에 대해서 별로 충성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이 친구들 황제에 대해서 별로 충성심이 없단 말이지. 그래갖고 아유 저 새끼들 그래서 대놓고 꼽준단 말이죠. 근데 자가타이칸과 화이트 스카는 자유야, 자유, 니들이 우리 욕하는 거 자유야, 자유, 뭐라 안 할게. 얘네들 이거 특징입니다. 화이트 스카 특징이에요. 극한의 리버럴, 극한의 리버테리안입니다. 나를 욕하는 자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된다. 만일 누군가 너를 아무 이유 없이 존나 싫어하면 그 족같은 이유를 하나 만들어줘라. 이게 화이트 스카 특징입니다. 약간 두오프 비슷해요. 보탄과 비슷합니다. 누가 원한을 사죠? 화이트 스카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가 한 대 건드리죠? 자유야, 자유 하는데 남의 자유를 침해하죠? 그거는 기억합니다. 끝까지 추격해갖고 대가리 따버려. 자가타이칸이 초고리스를 통합했던 이유 자체가 화이트 스카가 침공을 했는데 쓰렌다, 위아 쓰렌다 그러죠? 쓰렌다 이 미디어 틀리하죠? 바로 항복하면은 바로 봐줍니다. 봐주고 서윗하게 대해줘요. 근데 쓰렌다 이 미디어 틀리 그랬는데 항복 안 하죠?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철저하게 짓밟아갖고 몽골 제국이랑 똑같아요. 항복하면 몽골 제국 항복하면 어떻게?
그냥 문 열어주면은 어느 정도 자체권 보장해주죠. 근데 몽골 제국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애들은 어떻게 항복제의 거절하는 새끼들은 어떻게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스카 보면은 야 멋있다 인본주의 자유야 자유 그러는데 학살할 땐 또 제대로 합니다. 이 친구들. 오 화이트스카 멋진데? 그러는데 이 친구들 그래서 뭐냐 스페이스 울프는 뭐야? 스페이스 울프는 야만인인 척하는 지식인들이잖아요. 얘네는 교양 있는 야만인들입니다. 예. 코난 사가의 작가가 뭐라 그랬어? 코난 사가의 작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명인들은 야만인들보다 싸가지가 없고 예의가 없다. 왜? 야만인들한테 싸가지 없거나 예의 없이 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가리 깨버리는데 문명인들은 대가리 깨질 일이 없거든. 그래서 문명인들은 야만인들보다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코난 더 바바리안에 나오는 그 코난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학식 있는 인간이지만 싸가지 없는 새끼는 그거하고 대가리 깨버리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울프보다 화이트스카가 내가 나오면은 뭐냐? 그냥 대놓고 스스로가 야만인이라고 해야 된다 하란 말이야. 야만인으로 살건 지식인으로 살건 뭐 서윗하게 가던 칠하게 가건 자유야 자유. 대신 우리 건 침해하지 마. 그게 바로 이제 화이트스카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발작 버튼 건드리죠? 아니면은 항복 안 했죠? 자 바로 이제 대가리 수학쇼 들어갑니다. 코른도 울고 갈 야만인인 거 잔혹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 오늘부터 화이트스카 좋아할래요 그러는데 자 할 땐 합니다. 할 때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잔혹합니다.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마스터 오브 더 헌트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마스터 오브 헌트는 뭐냐 약간 조탄의 씹서 같은데 드워프들이 쓰는 그 연안의 고소가 비슷한 건데 자 누군가 이유 없이 개같이 굴었죠? 그러면은 화이트스카가 명단 정해놓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명단 정해놔요. 그래서 그 새끼 대가리 따오는 게 누구? 마스터 오브 더 헌트입니다. 그래서 누가 화이트스카한테 개같이 굴었어. 누가 교양 없이 굴었어. 예의 없이 굴었어. 화이트스카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갖고 갑니다. 마스터 오브 헌트가 가갖고 대가리 잘라와. 대가리를 딱 잘라오면은 얼굴에다 써놓습니다. 이 새끼는 그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탕수육 소스를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구멍 있죠? 입구멍이라던가 눈구멍에다가 뭐 수은이라던가 그 녹인 금속을 부어놔. 이거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복했을 때 그 싸가지 없는 새끼들한테 그 입 벌리게 해갖고 거기다가 뭐 금물 같은 거 쏟아 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이트스카 본부 가죠? 이제 눈가리에서 이제 그 센 물이 흘러내리는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이렇게 나열돼 있어갖고 머리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자유야 자유잖아요. 예술가 본능이 있어요. 예술가 본능이 있어갖고 그 몽골 그 음악이죠. 해갖고 그 몽골 전통 음악이 있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노래 평소에 흠이 창법이라 그러나요? 그거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예하기 아니면 예술 활동에 되게 일가견이 있습니다. 미식가인 것도 있고 은근히 또 이렇게 그 발전 시 짓고 서예하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 친구들.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저긴 어떻게 되느냐 편전은 어떻게 되느냐 챕터 마스터는 데칸입니다. 데칸 그 뭐 몽골이랑 똑같아요. 챕터 마스터는 데칸 중대장은 칸 그렇게 불리고 뭐 그레이나이트는 뭐 나이트라고 불리고 뭐 그렇게 각자의 명칭이 또 있죠. 근데 얘네는 브라더후드라고 불립니다. 그냥 이건 좀 짜치죠. 그리고 타우랑 은근히 자주 엮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타우랑 꽤 많이 엮이는 친구들인데 얘네도 몽골인데 얘네는 타우는 일본이란 말이죠. 그 동아시아의 신비로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타우는 그래갖고 타우랑 자주 싸우는데 은근히 그래요. 그 뭐지? 그 서로 은근히 또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그 약간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 마린들이 대성전 때 뭐 일반 병사라던가 아니면 일반인들 은근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가타이카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교육 똑띠 시켰습니다. 교육을 엄청 똑띠 시켰어요. 처음에 인본주의라 그래갖고는 민간인들 구하려고 굳이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스카 애들 기본적으로 일반 병사들 그냥 존중해줍니다. 같이 뭐 일반 병사들 전사로서도 존중해주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줍니다. 엄청나게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화이트스카는 라이브러리한 스톰시어 중심이기 때문에 사이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갖고 채플린 없을 것 같죠? 얘네도 채플린이 있습니다. 채플린 있어갖고 내부 감찰도 잘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채플린은 황제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강하죠. 제국교의 약간 감찰반 같은 느낌이 강하죠. 물론 채플린은 종합 감찰반이잖아요. 스페이스 마린 내에서 채플린은 뭐 황제폐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황제교에 대한 그런 것도 테스트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카오스의 2단의 기운이 있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화이트 스카이 특징이라면은 얘네 황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가타이칸과 황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자가타이칸이 왜 황제 편을 들었느냐? 워프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자가타이칸은 황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반란파에 가까웠던 프라이마크였고, 자가타이칸을 비롯해서 수많은 화이트 스카이의 일원들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황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충성파가 됐느냐? 호루스가 이기면은, 카오스가 이 세상을 잠식하면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들은 그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워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스페이스 마린들 비해서 워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워프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퍼지고 카오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 얼마나 야랄이 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차악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엔 어쨌건 황제가 맞았다는 거를 이제 자가타이칸도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가타이칸이 맨 처음에 호루세르시 때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와 싸워야 하는구만이라고 자가타이칸이 한탄을 합니다. 황제가 인류제국의 황제로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였느냐?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라이징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뭐 프랑코도 그랬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맨 처음에는 혁명의 입장에서 통합이 안 되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를 통합해줘야 된다라는 그 이유로 독재자의 위치에 올라왔고, 때가 되면은 나는 내 발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발로 내려간, 지 발로 내려간 독재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자가타이칸도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황제는 뭐 자기가 인류가 어쩔 수 없이, 인류가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제로 군림을 해갖고 이제 활동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내려오겠지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자가타이칸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노예를 스스로 풀어주는 노예주가 있단 말인가? 히틀러 선택할래? 지금 삼선한 루즈벨트 선택할래? 히틀러 할래? 처칠 할래? 그쵸. 처칠은 이제 영국을 구한 위인이지만 식민지인들 입장에서 개 씹새끼죠. 갈리폴리라던가. 화이트 스카 원들은 기본적으로 그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그다지 황제에 충성을 하진 않아요. 황제의 박이들, 황제에 미친 자들이 아닙니다. 화이트 스카이들은.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죠. 다른 애들은 호호호 보디 엠퍼러, 황제 폐하를 위해서 네임 오브 더 가드 엠퍼러 이러는데, 화이트 스카이들은 황제요? 존중은 하죠. 존중은 하는데 글쎄요. 그 눈깔 뒤집고서는 황제를 위해서 죽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황제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은 하는데 황제 폐하를 믿진 않는다. 화이트 스카 진시드는 문제가 있느냐? 얘는 진시드 돌연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정적이갖고 양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돌연변이는 없고 그냥 적당히 보통 진시드로 알고 있어요. 화이트 스카의 인원 충당은 어떻게 되느냐? 화이트 스카의 인원 모집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초고리스 있죠? 얘네 행성에서 알아주는 사령머신이 있죠? 오토바이라던가 말 잘 타. 그런 애 데려갑니다. 화이트 스카는 어떻게 하느냐? 자, 초고리스에 있는 초원에서 야생동물과 뒹굴고 말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부릉부릉. 어렸을 때부터 폭주족하고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 배달 잘했다? 넌 화이트 스카야. 정확하게 말해서 뭐 야생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 야생에서 막 야생동물 생살 뜯어먹고 유목생활 하는 애들 중에 데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초고리스의 지금 부족들이 아직도 열심히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벌판을 뛰어다니고 말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는 의도된 겁니다. 강제로 납치는 안 하죠? 납치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게임 외적으로 화이트 스카의 문제점이 뭐냐?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 자, 하얀색이죠? 하얀색인데 하얀색 도료가 의외로 잘 안 올라갑니다. 나는 하얀색 도료 쓸 일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그레이나이트 때, 그레이나이트의 그 퓨리파이어 애들 보면은 하얀색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뭐 마크 같은 것 때문에 하얀색 쓸 일이 있거든요? 근데, 와, 스발! 하얀색 도료 존나 안 올라갑니다. 하얀색 도료 자체도 존나 안 올라가고, 깔끔하게 안 올라가요. 깔끔하게 안 올라가갖고, 스프레이 같은 거라던가 에어브러시로 해야지, 이거 붓도색하면 쇼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이트 스카가 미니어처 게임으로, 어머! 저 나이트 버리고, 오늘부로 화이트 스카 미니어처 게임 입문할래요? 하면은, 잠자코 있어라 신입. 에어브러시라던가 라카 써야 됩니다. 라카로 베이스 색깔 깔아야 된다던가 에어브러시 깔아야 되는데, 에어브러시는 그 난이도가 있죠? 뭐 그 세팅해야 되는 난이도가 있고, 라카 같은 경우에도 라카도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라카도 함부로 뿌렸다가는 너무 두껍게 발라져갖고 문제가 생거나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카도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화이트를 그럼 붓도색을 해? 잘 올라가지도 않고 붓도색 결이 너무 잘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화이트 스카, 오 멋있는데? 오토바이 군단, 합리적인 친구들, 자유야 자유. 그렇게 해갖고 함부로 접근했다간
큰일 납니다 이 친구들. 그래서 야 뭐야 쉽네 하얀색에다가 빨간색 칠하면 되겠네 그러는데 하얀색 칠하는 게 고역이야. 이게 진짜 개 골 때리죠. 장식 많은 거보다 하얀색 도포하는 게 더 큰일이야. 도색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도료가 그 뭐야 워해머 그 시타델 물감 도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코락스 화이트랑 화이트 스카라는 게 있어요. 도료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군단 이름이 화이트 스카잖아요. 화이트 스카니면은 쓰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레이어라 그래갖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베이스로 함부로 깔았다가 안 돼서 화이트 스카면 안 돼요. 그래서 코락스 화이트라는 흰색 도료를 써야 되거든요. 나 이거 산지가 한 달이 안 됐는데 지금 며칠 안 칠했거든요. 굳어버렸어 이 개 같은 거. 화이트 스카의 대표적인 영웅은 뭐냐, 바로 코사로 칸입니다. 챕터 마스터는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삼중대장인데 원한을 진 놈들 가서 뚝배기 잘라온다 그랬죠. 그 뚝배기 잘라오는 그 역할 누구라 그랬어? 마스터 오브 더 헌트라 그랬죠. 코사로 칸이 삼중대장이자 마스터 오브 더 헌트입니다. 그래서 자 코사로 칸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 네크론의 걔 이름 뭐더라? 잔드레이크라는 친구 있습니다. 이 친구 내가 네크론 설명할 때 얘기를 했나? 얘 특징 뭐냐, 그 뭐야 네크론 제가 설명드릴 때 각각의 뭔가 이상한 거에 꽂혀있다 그랬죠? 애들이 기계로 육신이 들어가면서 애들이 이상한 거에 하나씩 꽂혀있다 그랬잖아요. 수집하는 거, 시간 주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인성질하는 거. 자 그래서 야 잔드레이크 특징 뭐냐? 지가 살아있는 줄 압니다. 기계 육신인데 밥 먹는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다 흘러내려요. 그래갖고 아무튼 밥 먹어. 그래갖고 똥 싸러 갈 시간 되죠? 그 똥 싸. 똥이 안 나오죠 당연히. 네크론인데 똥 안 싸고 막 머리 잘라. 이 새끼 기계 육신인데 머리 자를 머리가 어딨어. 이상한 놈입니다. 근데 얘 특징이 뭐냐, 포로 잡으면 포로의 대접을 융숭하게 해줍니다. 포로 대접을 굉장히 융숭하게 해주는데, 자 잔드레이크한테 코사로 칸이 잡혔단 말이죠. 그래갖고는 시발 기계 새끼들 그러는데 잔드레이크가 밥을 갖다 줍니다. 포로를 위해서 나는 포로 대우를 해주지. 제네바 조약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네바 조약을 준수한다. 그래갖고는 코사로 칸 잡아오니까 자 밥 대령해줍니다. 직접 손수해준 밥을 딱 대령해줘요. 그래갖고는 이 새끼 뭐야 이게 독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는 뭐 어떻게 결국에는 탈출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얘한테서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이 새끼 뭐지? 컨셉인가? 아니면 밥 속에 독이 들어있던 건가? 그래갖고는 탈출하고 나서 코사로 칸이 이제 데스노트에다가 이름 적죠. 잔드레이크 이 새끼 먼저 대가리 딸 것. 그래갖고 그런 일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섀도우선 있죠. 타우의 영웅 중에 섀도우선 있죠. 섀도우선이랑 톰과 제리처럼 엄청 싸웁니다. 섀도우선이랑 엄청 많이 맞붙어요. 그래갖고 언제는 누가 섀도우선이 코사로 칸을 죽일 뻔하고, 언제는 코사로 칸이 섀도우선을 죽일 뻔하고 막 그러거든요. 서로 엎치락뒤치락.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머리 보세요. 변발했죠. 변발했어. 자네 혹시 부친 중에 한 분이 동양인인가? 그래갖고 의외로 정분이 좀 납니다. 이게 정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코사로 칸이 싸우는데 섀도우선이 스페이스 마린의 코덱스를 읽어본 거예요. 스페이스 마린의 교리를 교묘하게 비틀어갖고는 사용을 한 거야. 그거 보니까 코사로 칸이 이 여자 뭐지? 두근. 코사로 칸이 섀도우선을 죽일 뻔합니다. 몇 번 죽일 뻔해요. 몇 번 죽일 뻔하는데 섀도우선이 이게 자켓달리라고 욕먹는 거거든요. 이게 타워가 비호감 소리 듣고 파워가 부정맥이 이상해. 타워가 비호감 소리 듣고 타워가 자켓달 소리 듣는 게 뭔가 어마어마한 전술을 코사로 칸이 세워놓죠? 그럼 섀도우선이 신묘한 전술로, 아니면 아무튼 운이 좋아서, 아니면 섀도우선이 간파를 해갖고 그걸 벗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타워가 여기 비호감 스택이 정립이 되는데, 그래갖고 둘이 열심히 술래잡기 합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섀도우선이 아무튼 신묘하게 살아나간단 말이야. 협상을 하러 가는데 코사로 칸이랑 섀도우선이랑 만나요. 그 섀도우선이 놀랍게도 초고리스어로, 일루제국 언어가 아니라 초고리스의 언어로 약간 이런 식으로 제노 새끼가 초고리스어를 아니 이건 일루제국 애들도 초고리스어를 모르는데, 몽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 띠용? 우리 담배나 좀 피러 갈래? 그랬더만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둘이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해요.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야 너 정도면은 그 되게 뛰어난 전사 같은데 얘기를 좀 알아들을 것 같다 막 하고서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코사로 칸이 너무 설레어합니다. 자기네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명예로운 전사, 그 우리들 같은 지식 있는 전사들끼리 서로 알아듣겠지? 약간 이런단 말이지. 어린애 데리고선 대피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린애 데리고서 대피하는데 섀도우선이 쏠 수 있어!
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안 쏩니다. 코사루칸이 어린 여자아이 데리고선 대피하는데 안 쏜단 말이야. 왜? 어린애가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러는데 코사루칸은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야. 약간 살라흐 아딘이랑 사자시망이랑 되게 비슷한 말이야. 사자시망 리처드랑 살라흐 아딘처럼 그 사자시망 리처드가 뭐 아팠다 그러니까 뭐 감기 걸렸나 그랬다 그러니까 살라흐 아딘이 뭐 자기 주치 보내주고 얼음 보내줬다 그랬잖아. 사자시망 리처드 같아. 그런 것처럼 약간 둘이 그랬단 말이지. 회담하는 자리에서 담배 피러 갈래? 가서 담배 피고 있는데 우리 저 가서 그 소주에 육회 소주 해갖고는 바둑이나 한 판 둘래? 딱 그럽니다. 섀도우 써니 코사루칸한테. 근데 코사루칸이 여기서 거의 넘어갈 뻔합니다. 이거 이지랄하면 2단입니다. 이거 오르도 제노스에서 데스워치 바로 파견합니다. 이지랄하면은. 근데 흔들려요. 소주에다가 육회에다가 바둑 한 판 두자고? 바둑박이거든. 담배도 한 대 피자. 그래서 우리 그만 싸우자. 더 이상은 레이벌. 우리 소주 한잔 하면서 롤이나 한 판 하자. 내가 서포트 해줄게. 이러니까 코사루칸이 흔들립니다. 비긴 걸로 할까? 안돼! 이래갖고는 그냥 가버리죠. 그래갖고 데스노트에다가 섀도우 선 이름 적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만든 제노는 너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죽어. 여기서 섀도우 선을 더 만나갖고 섀도우 선과 열심히 파워 웨폰을 서로 맞대면 언젠가 또 정분 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코사루칸이 거의 넘어갈 뻔했거든. 가라. 다음에 봤을 땐 적이다. 섀도우 선. 희한하죠? 살생부에 지금 탑이 올라와 있거든요. 살생부 탑에 섀도우 선이랑 잔드레이크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점은 얘네 둘한테 호의를 받았다는 점이죠. 다시는 모욕적이야. 대모욕. 근데 뭐 저기 뭐야 데몬들도 잡고 악마들도 잡고 막 그렇습니다. 악마들도 잡고 뭐 열심히 흉악한 적들을 만났는데 대진표가 이상하죠. 혹시 모르죠. 나중에 또 이브레인이랑 만나갖고 거기서 뭔가 또 대접받을지 로버트 길링원과 삼각관계가 생길지는 진실을 저편 넘어해. 챕터 마스터는 지금 이름도 주발칸이었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데칸이죠. 데칸. 지금 드레드노트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고. 그래서 모르고요. 아까 예수기 얘기는 했죠. 예수기 얘기는 했고 코사루칸. 딱 이렇게 둘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스페이스 마린 퍼스트 파운딩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없는 그 다음에 요즘 라이징 스타인 화이트 스카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인기 챕터입니다. 드디어 인기 있는 애들 인기 없는 애들이었죠? 엠퍼러스 칠드런, 아이언 워리어, 화이트 스카 3연속으로 인기 없는 애들이었는데 드디어 인기 있는 애들 스페이스 울프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